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한 것입니다. 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자, 오늘은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력학 법칙도 자세하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영상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갖는다라는 정도의 느낌으로만 개념을 소개해 드립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다른 말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어떤 개를 정했을 때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개로 들어오는 에너지에서 개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뺀 그 총량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 혹은 해석할 수 있는데, 들어오는 에너지가 빵, 나가는 에너지도 빵, 그러면 개 내부의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얘의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다 그러면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같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나가는 에너지가 많으면 얘 내부의 에너지는 감소한다, 또 나가는 에너지보다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으면 얘 내부의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어떤 관점으로 보든 이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면 되는데, 골자는 에너지는 절대로 저절로 생성되거나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기다가 무슨 이상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저절로 불이 켜지는 무한 동력을 만들었다? 그거 다 헛소리고 가짜입니다. 지난번 만우절에 한번 설명드렸죠. 자, 그 얘기를 계속 하려는 게 아니라,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제가 또 제 채널의 특성상 실험을 해가면서 좀 더 재미있게 이렇게, 원래는 계획을 뭘 했냐 하면은 종이컵에다가 물을 담고 밑에서 라이터나 촛불로 이렇게 불을 켜요. 불이 너무 세면은 물이 끓어버리니까 적당히 티라이트 같은 약한 불로 켜면은, 그래서 온도계를 이제 담궈가지고 온도가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다가 멈추는지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맞아요. 집에서 그런 불 피우는 실험하기도 어렵고, 온도계도 적당한 게 없고, 어쩌다 최근에 이런 게 생겼는데, 이게 PT백처럼 생겼죠. 측온 저항체. 가족 협찬으로 좀 고스펙의 멀티미터가 또 하나 생겼는데, 온도에 관련된 기능을 못 찾겠어요. 측온 저항체니까 저항해 놓고 계산하면 되는 건가 싶긴 한데,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고, 그럼 뭘 할까 하다가 마침 좋은 게 생각났어요. 럭키세븐이 또 누굽니까? 럭키세븐 하면 전기 하면 럭키세븐. 전기로 요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전기로. 앞으로 영상에서도 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거는 지난번에 DC 6V 아답터인데, 전격 용량이 한 개가 4.8W죠. 자, 요 전구는 자동차 시그널 램프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희미하게 반불이 들어오는데, 자, 반불이냐 온불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자, 이런 백열 전구는 전류를 흘리면 줄열에 의해서 필라멘트가 계속 달구어져 가지고 일정 온도가 될 때까지 달구어집니다. 그게 적정 온도에 이르면은 우리가 필요한 빛이 나는 거죠. 자, 이 필라멘트의 주 재료는 텅스텐이라고 하는 금속인데, 텅스텐은 녹는 점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적으로 철 있잖아요. 철의 녹는 점이 약 1500도 가량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알루미늄이 600에서 700도 정도.
그렇게 되는데 녹는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효용성이 있느냐? 온도를 굉장히 높여서 높은 온도에서 나는 빛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반불밖에 안 되니까 그냥 눈대중으로 봤을 때 온도가 뭐 한 200~300도 될까요? 한 1500도 정도는 된다고 봅시다. 이거 용광로에서 녹은 철이랑 색깔이 비슷해. 그런데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텅스텐은. 이거보다 더 올리면 완전히 새하얗다는 것도 상대적인 느낌이니까 형광등처럼 새하얀 색깔은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가 백열등 쓰던 시절에 그 밝은 하얀 불빛이 나온단 말이죠. 자동차 헤드라이트 생각하면 되겠네. LED 말고 백열등식 헤드라이트가 이게 가열이 되면 백열등은 30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거는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류가 끊어진 게 아닌데 전류가 계속 흐르면은 계속해서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거잖아.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면은 온도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목표한 온도인 3000도까지 못 올라가고 한 1500도에서 지금 멈추어 있느냐? 열평형이냐? 열평형도 이제 열역학 법칙에서 다루는 내용이긴 한데 오늘은 제1법칙이니까 왜 1500도에서 멈춰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에너지가 빵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의 에너지는 지금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오는 에너지는 계속 있거든요. 전기를 계속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멈춰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나가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자, 빛과 열이라는 형태로 에너지가 지금 방출이 되고 있는데 얘의 온도가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도 달라집니다. 지금 전압이 딸리는, 사양이 딸리는, 이거 6V 아답터라 그랬는데 사양이 딸리는 아답터를 쓰니까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평형점이 잡힌 거예요. 더 높은 전압을 갖는 아답터를 쓰면은 더 높은 온도까지 가서 평형점이 잡힐 것이고, 자, 전격을 초과를 했다. 이거 12V 전구인데 한 15V, 18V를 넣었다. 그러면은 더 올라가겠죠. 3000도 넘어가지고 3500도.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온도가 되면은 이 텅스텐 필라멘트가 더 버티지 못하고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끊어지니까 더 실험을 못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못 보는 거지, 만약에 이 필라멘트가 한 1억도까지 올라가도 안 끊어지는 신박한 필라멘트다. 그러면은 12V, 18V 아니라 24V, 100V를 올려도 이 온도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겠죠. 3000K가 아니라 뭐 한 10,000K까지 올라갔다고 합시다. 중요한 거는 10,000K가 되든 그 어느 지점이 돼서든 하여튼 평형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급한 에너지에 걸맞게.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제가 아직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아답터가 4.8W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재보니까 이왕이니까 같이 봅시다. 지금 전압 측정 모드에 놓고, 자, 이쪽 전극이 플러스인데 이쪽 전극을 재보면은 전압이 거의 한 10V 나오잖아요. 이렇게 조금 내려갔네. 9.95. 자, 스펙은 6V인데 왜 이렇게 전압이 높으냐는 전에 몇 편의 영상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으니까 오늘은 생략합니다. 자, 이렇게 대봤더니 전압이 확 떨어져 버리죠. 이 아답터가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압 강화가 돼 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약 3.7, 3.8V, 전류값은 아까 재보니까 한 1A 정도 되더라고요. 1.08 그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계산하면 한 4W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4W. 4W라는 에너지를 넣었을 때
나가는 에너지도 4W인 거예요. 나가는 에너지. 빛과 열이라는 형태로. 그래야 이게 평형을 유지하고 있을 거잖아요. 평형이 깨지면 얘는 발산해버리거든. 발산해버리면은 이 물질에 따라서 이제 발산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 백열전구 같으면 에너지가 발산하면은 끊어지겠죠. 반대로 어떤 물질이든지 이제 나가는 에너지가 발산해버리면 얘는 절대 0도가 돼서 운동 에너지가 멈춰버리겠죠. 절대 0도를 다루는 게 연력학제 3법칙이든가 3법칙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 뭐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에 골자가 나왔어요.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어떤 개 지금 요 전구도 보면 이제 유리 구로 전구 내부와 외부로 개가 나눠져 있죠. 자 지금 이걸 봤을 때 전구 내부의 에너지 상태가 일정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은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4.4W의 에너지를 넣었는데 이 필라멘트가 막 발산해서 점점 밝아지지 않고 일정한 밝기를 유지하고 있다. 즉 일정한 에너지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것은 이 필라멘트로부터 외부로 방출되는 열과 빛의 에너지 총량이 4W다 라는 겁니다. 더 많은 전력을 투입해서 10W를 공급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아까 1500도에 1500K의 밝기로 방출하는 에너지 수준으로 보면은 들어오는 거는 10, 나가는 거는 4 차이가 있죠. 그러면 얘는 점점 상태가 에너지 상태가 이제 증가를 하겠죠. 에너지 상태가 증가를 하면은 이 불이 점점 밝아지다가 특정한 밝기, 예를 들어서 3000K가 되면은 방출되는 에너지도 10W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동등해졌죠. 들어오는 에너지 10, 나가는 에너지 10. 그렇게 동등해지면 얘는 3000K라는 상태에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에너지 법칙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한 것입니다. 자, 뭐 대본도 없이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하니까 말빨로 딸리고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니까 느낌상 뭔가 이제 이 연력학 법칙은 항상 개를 정해놓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개를 놓고 봤을 때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니까 뭔가 개 내부의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골자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자, 아까 뭐 개 내부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뭐 클 때 작을 때 그런 얘기했는데 그러면 더 헷갈리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개 내부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항상 일정할 때 개 내부에 잔류하는 에너지와 개 외부로 나간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이번에는 좀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에너지를 공급했어요. 개 외부로 4라는 에너지가 나왔어요. 그럼 개 내부에는 6이라는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6 더하기 4는 10 맞죠? 에너지 공급하는 에너지가 일정할 때 개 내부의 에너지와 개 외부로 나간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이동할 뿐이다. 뭐 자꾸 공짜는 없다 그러는데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은 10을 공급했는데 11이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10을 공급했는데 9가 나오고 2가 남아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뭐 두서없이 장황하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약속했던 영상에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 지식 차원에서 한번 공유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